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론의 유형 5 다섯 번째 유형인 할인 현금 수집 분석법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할인 현금 수집 분석법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할인 현금 수집 분석법은요, 현금 들어온 것과 나간 것, 유출로 투자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돈의 흐름을요, 중요한 게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투자는 현재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이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을 비교한다는 것.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과 내부 수익률법. 이거에 각각 무엇인지 보면요. 순현가법은 그 순현가를 구하는데요. 순현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현금이 들어온 거에서 나간 거를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들어온 거에서 나간 것을 빼주게 되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순수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수익을 알고 싶으면 순현가법, 현금 들어온 거에서 나간 거를 빼준다는 거. 그런데 이 순현가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좀 알고 싶을 때 그 같은데 들어간 금액, 유입이 각각 다르지만 또 유출도 다 다르겠죠. 하지만 유입에서 유출을 빼보면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게 더 좋은 건가 따져볼 때는요. 수익성 지수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큰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들어온 것에서 나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현금 유입 나누기 현금 유출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얼마큼 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성 지수법은 순현가법 으로 알 수 없는 투자 대비 수익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은요. 현금 유입과 유출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가 아니고 틀렸네요.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유입평가하고 유출평가, 유입평가하고 유출평가를 같게 만드는 거예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이거는 이론에서 이 이론은요. 이 우리 할인현금 수집 분석법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런데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요 정도 아시면 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 들어가 보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해요. 하지만 이거를 일일이 구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 문제는 쉬운데 일일이 하나하나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 많은 시간을 쓰고 한 문제를 맞춰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순현값은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적어도 0하고 같거나 0보다 커야지 채택이 되고요. 이 투자는 이거는 나누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1보다 같거나 커야지 채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는 하나만 풀어봐도 되는데 이게 얼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또 얼마나 어렵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음 표와 같은 뭐 이렇게 조건들이 있어요. 사업 초기에 뭐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이렇게 뭐 말기에는 유입만 발생한다. 이런 조건은요. 문제 푸는데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한테는 이 조건이 중요한데 이 조건대로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거 읽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할인율. 할인율이 얼마인가? 왜 할인율이 필요하죠? 현재 시점으로
이 말기의 현금 유입을 현재 시점으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재 7%, 할인율이 7%라 그러면요. 현금 유입 나누기 0.07 하시면 안 되고요. 1.07이에요. 0.07은 0.07인데 나눌 거기 때문에 1.07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이 말기 현금 유입을 할인율로 해서 고쳐준 거, 현재의 현금 유입으로 고쳐주는 거, 요것만 계산하시면 사실 이 문제는 다 풀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쳐봐요. 말기 현금 유입에서 7,490만원 나누기 1.07 계산기로 두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7천만원이 나와요. 또 2,675만원은 1.07로 나눠보면 2,500만원, 그 다음에 3,210만원은 1.07로 나누면 3천만원, 그 다음에 4,815만원은 1.07 할인율로 나눠보면 4,5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실 것은 이게 말기 현금 유입이 주어졌다고 조건에서 이렇게 초기 현금 지출과 말기 현금 유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요. 지출에서 나간 것에서 이걸 빼라 그랬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입에서 지출을 빼라고 했다고 해서 낼름 7,490만원에서 3천만원을 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요. 이렇게 고치셔서 할인율로 나눠서 고쳐진 이 금액과 이 초기의 현금 지출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순현재 가치, 순현가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들어온 거에서 나간 거를 빼야 된다 그랬어요. 들어온 게 얼마예요? 7천만 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는 현재 현금 유입을 계산했으면 요 말기 거는 지우세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야 돼요. 7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빼면 4천만 원. 그 다음에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빼면 1,500만 원. 3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빼면 또 1,500만 원. 4,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빼면 3천만 원이에요. 이게 순현가예요. 현재 가치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 얘가 좋은 건 알겠죠. 그쵸? 얘가 제일 좋으네요. 가치가 크죠. 이 투자가요. A 투자가 아주 잘했네요. 그쵸? 그런데 여길 보시면 요 B와 C는 B하고 C는 어떻게 되죠? 순현가가 같아요. 1,500만원, 1,500만원. 얘는 처음엔 1,000만원 지출했죠. 그리고 지금 계산하면 2,500만원인 거예요. 그쵸? 들어온 게. 이거는 1,500만원 지출했는데 3천만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단순히 이거 1,000만원하고 2,500만원, 1,500만원하고 3천만원만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게 좋은지, 어떤 투자가 더 좋은지 확실히 바로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수익성 지수를 내보는 거예요.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낸다 그랬죠? 유입에서 유출을 나눠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입이 얼마죠? 7천만원 나누기 3천만원 하면 딱 떨어지진 않지만 2.333 나가요. 그 다음에 2,500만원 나누기 1,000만원 하면은 2.5가 나오고 3천만원 나누기 1,500만원 하면 2가 나오고요. 또 4,500만원 나오기 1,500만원 하면 3이 나와요. 이건 계산기로 두드리세요. 그러면 지금 수익성 지수는 어떤 게 제일 높죠? 그렇죠. D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순현가가 같았던 거 B와 C를 비교해 보면 수익성 지수를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됐죠? 네, 이게 다르네요. B는 2.5고 C는 2네요. 그쵸? 그러면 어떤 투자가 더 좋은 거예요? B가 더 좋은 거네요. 그쵸? 수익성 지수가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빨리 계산하셔서 이걸 뭐 이렇게 따로 표를 만들어서 계산하시는 게 아니고 이 주어진 표에서 빨리 할인율을 나눈 것을 여기에다 쓰세요. 요 바로 옆에다가. 그래야 빼고 나눌 때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순영가를 쓰시고 여기다가는 수익성 지수를 쓰셔서 이제 이 문제를 보기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보기를 한번 봅시다. B와 C의 순현재 가치는 같은가요? 순영가는요? 네, 같아요. 여기서 틀린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23회 문제. 그러면 같으니까 1,500만 원으로 같지요. 그래서 이거는 맞았어요. 그 다음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사업은 D이다. 가장 큰 사업은 D 맞네요. 그쵸? 얘도 맞았어요. 그 다음에 순현재 가치가 순현가가 가장 큰 사업은 A이다. 그쵸? 4천만 원으로 가장 크죠. 그러니까 맞았어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C이다. 가장 작은 건 E네요. 그쵸? C 맞았네요. 얘도 맞았어요. 그럼 틀린 건 이제 5번인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D를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고 그냥 5번으로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그리고 표시만 해두시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5번도 한번 검증을 해 보시고요. 시간이 안 남았으면 그냥 5번으로 답을 그냥 그대로 쓰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은 1차 시험에서 민법과 개론을 같이 풀어야 되잖아요. 8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이거를 다 보기를 읽을 필요는 없거든요. 정확한 답, 내가 알고 있는 정확한 답이 나오면 그 답을 쓰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연습할 때처럼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정확하게 나왔으면 그냥 5번 정답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5번도 보죠. A의 순현재 가치는 A 순현재 가치는 순영가는 4천만 원인데 D의 2배이다. D가 얼마죠? 3천만 원. 2배 아니죠. 3천만 원이 2배 되려면 6천만 원이어야 되는데 A는 4천만 원이니까 2배가 아니네요.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는데요.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푸실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풀기만 하면 쉽기 때문에 안 풀 수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 계산기를 두드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도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가 투자로는 이제 계산 문제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금융론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